여러분은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혹시 요양원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저에게 온 54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김 씨는 54세이고 80세가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김 씨 부부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반적으로 건강하시지만 최근 들어 걸음이 불편해지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가족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부인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최근 들어 아버지가 집에서 넘어지신 적도 있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먹으신 적도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 씨가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의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시고 말씀도 많이 줄어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임도 잘 안 나가시고 집에서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직장 동료가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인데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요양원 시설도 좋아지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집에서보다 안전하고 건강관리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마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의 말을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 씨가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의 안전 문제였다고 합니다.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부인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도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인이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전담으로 돌보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전문적인 의료 지식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는 몇 개의 요양원을 직접 둘러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들을 둘러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정적인 분위기였고 원장님도 정말 친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입주하신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요양원에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 오전에는 원예 활동이나 만들기,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나 게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버지께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칫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먼저 아버지의 요즘 기분이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외롭지는 않으신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는지, 건강상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넣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도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김 씨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큰 병이 생기거나 더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둘러본 요양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서 더욱 조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첫 마디가 김 씨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실 나도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단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한테 계속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어. 김 씨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의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혼자서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각자 바쁜 생활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생활이 제약받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김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이 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욱 놀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은 정말 무섭단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너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워.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김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셨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과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셨을까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신다고 해서 우리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찾아뵐 거고 주말에는 집에 모셔와서 함께 지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씨는 아버지께 자신들이 둘러본 요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해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서 살펴보자. 하지만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김 씨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80세 연세에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가족을 위해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둘러보시고 직접 느껴보신 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집으로 오실 수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정말 긴장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시고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양원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요양원 곳곳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신 것은 원예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기르신 채소와 꽃들을 보시면서 정말 신기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집에서도 식물을 기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서도 계속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점심도 함께 드셔보았는데 음식도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만족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끼리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밝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여기서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양원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구나.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김 씨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안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너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걱정이란다. 매일 보던 얼굴들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 김 씨는 아버지에게 약속드렸다고 합니다.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모셔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언제든지 아버지가 집에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모셔오겠다고도 약속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김 씨의 약속을 듣고 조금 안심하시는 듯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버지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먼저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조건은 이런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정말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줘야 한다는 것. 셋째, 중요한 가족 행사에는 꼭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모든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불안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기도 하고 식욕도 떨어지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김 씨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요양원 입소 당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정말 긴장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이것저것 걱정하시고 정말 가야 하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조용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깊은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김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버지가 갑자기 김 씨의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정말 서글프다. 김 씨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슬프실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곳은 남의 손이 아니라 더 전문적이고 좋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절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슬퍼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아버지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김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실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요양원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밤새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으시고 표정도 많이 우울해 보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양원 직원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챙겨드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시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요양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주가 지나고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우울해 하셨는데 점점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원예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토마토 모종을 심으시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즐겁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집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밝게 인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보다 어리신데도 인생 경험이 정말 많으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아. 김 씨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의 우울하고 불안해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바둑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바둑을 정말 잘 두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과 매일 바둑을 두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실 때는 바둑 둘 상대가 없어서 혼자만 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상대가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요양원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시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챙겨 주셔서 건강관리가 훨씬 잘 되고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 덕분에 몸무게도 조금 늘고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안심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적응을 잘하시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집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에는 더욱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오시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손자와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평소에 보고 싶어 하시던 TV 프로그램도 편안하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를 정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어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아버지는 조금 아쉬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날 무렵 아버지에게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합창 연습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요양원에서 합창단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노래에 대한 흥미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그날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의 심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요양원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처럼 챙겨주셔서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집에 있을 때는 너희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지내면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도 정말 즐겁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김 씨가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면회를 와주시고 주말에는 집에 모셔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김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처음에는 요양원에 간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나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너희들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김 씨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현명하고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 손자가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도 기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요양원에서 열린 장기대회에서 3등을 하셨다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실 때는 장기돌 상대가 없어서 실력이 늘지 못했는데 요양원에서는 장기 고수들이 많이 계셔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새로 배우신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기초교육을 받으셔서 이제는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고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시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양원이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는 요양원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분들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버지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김 씨가 강조하는 것은 요양원을 선택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설과 프로그램,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원에 모신 후에도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인 면회와 가족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족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경험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화가 더 많아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인생의 선배로서의 지혜를 많이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아버지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김 씨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요양원에 와보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은 부모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정말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주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시면서도 요양원에서의 일상도 충분히 즐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함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모신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진짜 효도인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처럼 요양원에서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